여당에서는 한덕수의 한수라고 반기는 분위기고요. 야당에서는 한덕수의 오버라며 비판하는 분위기입니다. 야당이 원하는 마은혁도 임명해 줄 테니 마은혁 받고 2명 더 지명을 한 겁니다. 함께 보시죠. 자, 이렇게 되면 야당이 원했던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해고요. 이미선 문영배 재판관이 임기가 종료됩니다. 그리고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재판관 후보자도 지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진보 성향의 2명이 빠지고요. 진보 성향의 마은혁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헌재의 이념 구성이 뒤바뀝니다. 완전히 뒤바뀝니다. 진보 성향은 마은혁, 정계선 2분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중도 보수가 더 우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대통령의 파면과 갖은 헌재 이제 탄핵 심리도 결국은 이 친민주당 내지는 진보 성향의 어떤 헌재의 구성이 편파적인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치권의 판단도 한덕수 권한대행의 이번 지명에 영향을 미친 것 같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2명을 임명 시 보수 우위의 비율로 바뀝니다. 자, 이렇게 되죠. 지금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자 흥미로운 건 이재명 대표의 반응입니다. 대통령이 된 줄 아느냐? 토끼가 호랑이 굴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안 된다 라며 강하게, 아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여권에서는 야당이 그토록 원했던 헌재 구인을 완성했더니 왜 이리 비판이냐 라며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반응부터 들어보시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자기가 대통령이 된 것으로 착각한 것 같습니다. 토끼가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호랑이가 되는 건 아니죠. 한덕수 총리에게는 그런 권한이 없죠. 그럼 오버하신 것 같습니다. 권한쟁의 심판과 가처분 신청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히겠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는 무자격자입니다.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공수처에 고발된 상태입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무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에 의혹이 짙습니다. 아울러 공수처도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십시오. 야당이 이렇게 반발하는 표면적인 이유는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몫의 재판관을 지명할 권한이 없다라며 반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이건 표면적인 이유이고 속내는 여기에 있는 것 아니냐라고 분석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바로 이 대표의 재판과 관련됐다는 겁니다. 5개의 재판 진행 중이고요. 이 대표는 줄곧 내가 대통령이 되면 재판은 멈춘다. 그게 다수다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새롭게 소추되는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가 면책이 되지 기존에 재판을 받고 있던 범죄 행위에 대한 재판까지 모두 다 멈추는 건 아니다라는 의견도 분분합니다. 헌재에 이 대표가 향후에 헌법소원 등의 판단을 물어볼 가능성이 큰데 지금과 같이 진보 성향의 재판관들이 주를 이루는 헌재 구성이 아니라 정반대의 보수 중도 재판관들의 다수가 이 재판 정지에 대해서 제동을 건다면 이 대표의 계획이 틀어진다. 이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는 것 아니냐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단 헌법 84조 관련해가지고는요. 헌법 관련한 주석서가 있습니다. 그게 헌법 주석인데 이게 우리나라의 헌법 최고 권위자 교수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저 84조 부분을 찾아봤는데 그 주석서에는 명시적으로 소추는 기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에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저 소추에 재판이 포함되지 않는다라고 그 일단 주석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또 일반적인 그 통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다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은 이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어느 정도 이야기를 해줬었어야 됐는데 그다음에 이제 작년인가요? 그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나와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질문했을 때 비슷한 취지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취지로 답변했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러니까 그런데 결국은 만약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나라 역사상 처음으로 헌법 84조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떠오르게 되고 그러면 헌법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가 최종적인 유권에서 권한을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법원도 물론 권한을 갖고 있겠지만 헌법재판소가 그런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은 헌법재판소가 지금과 같이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는요. 제가 봤을 때 여소야대 구도일 경우에 특히 중요성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 만약에 민주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그야말로 극단적인 여대 야소 그 상황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네. 지금과는 헌법재판소 그 위상이 훨씬 더 그 중요성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바로 저 헌법 84조 문제 관련해 가지고는 저기에 딱 걸린다. 저기에 딱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오. 굉장히 조금 뭐 부담 뭐 이렇게 얹힌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지나치게 반발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결국은 이 재판 정지 여부와 관련해서 향후 헌재가 굉장히 중요한 키를 쥐게 될 수도 있는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지명권과 임명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한다면 이 대표의 계획이 틀어질 수도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반발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방통위 부위원장도 계셨지만 지금 야당이 막을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2명을 임명한 것뿐인데 예를 들어 뭐 야당이 말하는 것처럼 재탄핵을 한다거나 아니면 효력정지 가처분 이런 것도 좀 받아들여져야 저지가 되는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원칙적으로는. 논란이 많은 주제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없다. 대통령 권한 대행은 말 그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 위치이고 법적 위치에 있는 겁니다. 헌법상의 위치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야당이 도의적으로는 사실 저도 도의적으로는 논란이 될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특히 이제 권한쟁의 심판을 하더라도 이해 당사자가 아닙니다. 예. 국회는 이해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이해 당사자만 하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대통령 몫이기 때문에. 그렇죠. 대통령 몫이나 또 피해본 사람이 지금 없는 거예요. 지금 피해본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신청할 수가 없다는 점이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굉장히 미묘한 문제입니다. 도의적으로는 분명히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전혀 논란이 되지 않고요. 그렇군요. 미국에서도 이 문제 항상 논란이 됩니다. 임기가 끝나던 대통령이 이번에 바이든이 임기가 끝나면서 연방 판사들 임명 우수수 그냥 대거하고 예. 빠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말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긴즈버그 연방 대법원 판사가 사망을 했어요. 그러니까 임명을 하고 또 빠져나왔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굉장히 많은 주제인데 현재 법적으로는 도의적으로는 전 논란이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논란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문제고요. 그다음에 이제 방금 헌법 84조 대통령이 외유 내란죄를 제하고는 형사상의 소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해서 네. 정영진 변호사께서 이제 유권 해석해 주셨지 않습니까? 아마 저는 헌법을 개정할 때 87년 헌법을 만들 때 또 그 전에부터 헌법을 만드는 분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에 이런 사람이 나올 거라 예측을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사례가 있으리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다. 정가 사범에 현재 재판을 5건이나 받고 있고 예. 8개 혐의로 12개 혐의로 8개 사건으로 5개의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후보가 대통령 선거에 나오리라고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당선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만들어졌을 텐데 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선견지명이 있었더라면 대한민국이 그렇게 참 엉망일 수도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하셨더라면 이런 조항을 안 넣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참 안타깝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도의적인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민주당에 예. 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한덕수의 한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군요. 반면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뭐 이게 야당의 반발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야당의 반발이라고 하는 표현보다는 야당이 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수호하기 위한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당연한 야당으로서 해야 할 의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지금 안영환 의원님께서 이제 도의적 문제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점잖게 해주셨지만 민주당이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12월 26일 날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소 3인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판단할 권한대행으로서의 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것이 헌법 정신 아닙니까? 그래서
판단하지 말고 국회 선출하는 것은 즉시 임명하는 것이 헌법 정신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한덕수 대행이 했던 말이 그거잖아요.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이다. 이렇게 하면서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한 임명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그때 겸손하고 자제하시던 분이 왜 갑자기 차기 대통령이 예. 예를 들어 임명해서 6년간 헌법재판관으로서 재직해야 될 차기 대통령의 한 6년 또 헌법재판 이런 권한이 있는데 이것을 그게 용감하게 이번에는 또 이렇게 반대로 합니까? 자, 그럼 좋습니다. 지금 우리 토론하는 대로 민주당에서 반발하는 것이 헌법 제84조에 대한 그런 해석을 가지고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행보에 피해가 갈 것 같기 때문에 민주당이 반발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말씀하시는 거꾸로 제가 말을 해보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는 지금 그런 이재명 대표의 향후 정치 일정에 대해서 발목을 잡으려고 지금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아주 헌법재판소도 지극히 이 문제는 대통령의 권한과 현격한 차이가 있으므로 자제해야 한다는 이런 판결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도덕적 비난을 받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향후 발목을 잡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지금 이런 짓을 했다고 그렇게 제가 얘기해도 되겠습니까? 한덕수 대행 정말 이렇게 하면 국민과 역사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우현 불법한 비상계엄으로 충격을 받은 국민들이 헌법을 정말 잘 수호해야 되겠다는 일념으로 4개월간 그렇게 광장에서 그렇게 피나는 노력을 했는데 이 헌법에 대한 이 헌법 정신을 해치는 이 문제를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충격받은 국민에게 대한민국의 역사에 민주주의에 이렇게 또 큰 펀치를 날립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러므로 결론은 저희들 생각은 그래요. 한덕수 대행은 네. 저희가 주장하는 대로 내란 공모 대행이 맞고 지금 내란 종식을 시키려고 하는 이것을 방해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월권 행위를 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좀 이따 우리 양구정 선생님께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더구나 지명한 그 법제처장이 누굽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다음 날 12월 4일 날 법무부 장관과 안가에서 만나가지고 그들은 왜 만났냐 그러니까 송년회 하러 만났다고 하지 않았어요? 원래 약속이 예정돼 있다 예. 이렇게 해명했죠. 예, 그렇게 했어요. 예. 아니 그렇게 뻔뻔한 거짓말을 하면서 무엇인가를 했고 그다음에 핸드폰까지 다 바꿨던 사람들이에요. 그런 어떤 혐의를 받는 사람을 더구나 또 지명을 한 거잖아요. 어쨌든 뭐 이런저런 문제 종합적으로 우리 안영환 전 의원께서 말씀하신 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에 모든 게 담겨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여권에서는 또 이 주장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야당 스스로가 헌재 재판관을 지명하게끔 만든 명분을 주었다. 야당의 자충수가 있었다라고 여권은 반박하는데 어떤 지점일까요? 함께 보시죠. 바로 줄탄핵입니다. 야당은 아직도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을 언급하고 있죠. 입장문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경제부총리 탄핵안 국회에서 언제든 가능하다. 경찰청장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그리고 야당이 무수하게 탄핵시켰던 많은 국무위원들의 탄핵 건이 헌재에 남아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40명만 임명하고 공석인 2명을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명하지 않는다면 헌재는 6명 체제라 아무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즉 야당이 줄탄핵을 한 것에 대한 심의를 위해서라도 헌재는 9명 체제가 돼야 한다라는 명분이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여권은 이 대목에서 결국 야당의 줄탄핵이 자충수로 돌아왔다라고 반박을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안영환 의원님. 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저도 이제 정치권에 한때 몸을 담았었습니다만 우리 언론에서 정치권을 할 때 내로남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입장이 정바뀌어져 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현재 뭐 민주당 정권의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이런 상황이었다면 임명 안 했을까요? 과연 도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임명 안 했을까요? 민주당은 아마 오래전에 임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100%입니다, 저건. 그렇기 때문에 입장이 바뀌었다 해서 비판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언론도 평가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고 한때는 비판했던 척에서 또 그 똑같은 상황을 몇 년 뒤에 옹호하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걸
사실 정치 현실을 반영한 문제라고 보고요. 지금 야당 주장대로라면 마은혁은 임명하되 2명은 임명하지 말아서 헌재를 6인 체제로 그냥 두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헌재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겁니다. 게다가요,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큰 원칙은 기본적으로 국민 주권 정신입니다. 국민에게 모든 권한이 있다는 거죠. 권리, 주권이 있다는 것. 두 번째는 삼권 분립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은 삼권 분립 체제, 특히 삼권의 권력이 균등한 상태에서 상호 견제하는 기능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만에 하나, 저는 그런 가능성이 크게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이재명 당대표가 대통령이 되고 입법부를 민주당이 완벽하게 장악한 상태에서 헌재는 이제 사법부의 최고 기관입니다. 헌재까지 장악을 한다? 견제와 균형 기능이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민주주의의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헌재에나마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의 역할이 남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번 지명은 아마 4년 동안 그러면 보수 우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저는 뭐 그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보수 우위가 된다고 하면은 앞으로 입법부는 3년 동안 민주당 우위가 유지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만약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5년 동안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법부라도 대한민국의 균형추 역할을 해주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한쪽으로 막을 쏠리게 됩니다. 사실 독수리는 두 개의 날개로 나는 겁니다. 한쪽 날개가 부러진 상태로 날다면은 추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헌법 정신과 민주주의 정신의 실현 구현을 위해서라도 사법부의 견제 역할이 필요하다. 지금 입법부 독재가 얼마나 많은 문제를 불러일으켰습니까? 탄핵 전 정부까지 고위공직자의 탄핵 단 한 번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48년 이후에. 그런데 이 정부 들어와서 윤석열 정부 이후에 28건이죠. 28건의 탄핵이 있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예. 입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라도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만은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운데 야당이 요구했던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돼서 조금 전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석 달 넘게 만에 취임하셨는데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치권의 좀 이념 편향 지적에 대해서는 좀 수긍하시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 또 취임사에서도 간단히 한 말씀 올리기로 하고. 한덕수 권한대행이 대통령목 재판관 지명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생각하시는지. 제가 오늘은 첫날이어서 아무래도 그까지 있어야 말씀 올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열흘 뒤에 다시 7인 체제인데 구인 완성은 이제 후임 대통령이 완성해야 된다 보시나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저도 한번 숙고를 해보겠습니다. 마은혁 재판관이 첫 출근을 했습니다.